호스트가 저를 추천했는데, 저를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네. 저 추천하지 말아주시고, 모두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할 수 있게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네. 오늘 BBC24 킥오프 첫 번째 날인데요. 네. 어떤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설레기도 하고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네, 저거 잘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 발걸음을 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두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제가 환경 설정을 좀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부터는 참가자들이 음소거가 될 거예요. 음소거가 될 건데, 모두 음소거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질문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말로 질문을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복습할 때도 조금 듣기 좋게 하려고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하시면 되죠, 여기. 네. 단톡에다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줌 채팅에다가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녹화 영상으로 볼 땐 그게 안 보이거든요. 예. 단톡에다가 질문을 해주시고, 그럼 단톡에 보면서 제가 때로는 답변도 하고, 어떨 때는 나중에 답변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이 단톡은요, 정말 보물단지 같은 곳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빅데이터로 쌓여가지고,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답을 다 찾게 될 겁니다. 팀 채팅방이라 없어지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죠? 그래서 단톡을 조금 많이 톡이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림 해제해 놓으신 다음에 단톡을 주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오늘 드릴 말씀들을 순서대로 한번 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단톡이 보이시나요? 네. 지금 단톡이 잘 보이시면 이렇게 오케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케이. 네. 잘 보이시죠? 네. 이 단톡이 우리 BBC24 단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사람 숫자 보이시죠? 174명. 네. 지금 원장님들이 한 170분이나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 거에는 각자가 입력해 놓은 이름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원장님들의 이름이 다 보이기에 제 연락처에다가 원장님들 학원 이름하고 성명으로다가 다 입력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원장님이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으셔도 제가 다 이렇게 알아도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의 킥오프 미팅 진행 순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이 BBC 블로그 마케팅 교육 BBC24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사용 설명서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으로 내셔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한 Q&A 시간 갖고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볼 게 요 BBC 그라운드 룰과 사전 과제입니다. 사전 과제 다 잘 하셨나요? 네. 제가 사전 과제를 잘 하고 계신지 유의해서 보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아니야, 과제만 내놓고 알아서들 하게 이렇게 놔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원장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통계 보이세요? 통계? 여기? 네. 통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BBC24 그라운드 롤과 사전과제 포스팅을 몇 명이 봤는지 여기 나와요. 615명이 봤죠. 그리고 날짜별로 몇 명이 보고 있는지도 여기 다 나와요. 제가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제가 내드린 사전과제를 잘 읽고 있는가, 네,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사전과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과제를 다 하신 다음에는 댓글을 달라고 지금 거기 지시가 나와 있죠. 댓글이 몇 명이 달려 있죠? 네, 39명. 그런데 우리 단톡방에 몇 명이 있었어요? 네, 170명이 있는데 39명이어서 제가 살짝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원장님들이 지금 사전 과제를 이게 어려운가? 못 하셨나? 아니면 깜빡 잊고 댓글을 못 하셨나? 이런 생각, 이게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 네, 저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댓글 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댓글 다는 것도 연습이에요. 여러분 블로그를 잘 하시려면 댓글도 잘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과제를 하셨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사전 과제를 하다가 뭐가 어려웠으면 나는 이런 게 어려웠다라고 그것도 댓글 다시고, 그렇게 서로 소통이 back and forth로 오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과제 그 진도가 제가 기대한 것만큼 퍽퍽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번 조금 리뷰를 해드리려고 제가 그래서 첫 번째에 넣어 놓았습니다. 자, 이 과정은 원장님 대상 블로그 빌딩 캠프입니다. 170명이나 되는 많은 분이 참여하셨고요. 정말 잘 지켜주셔야 될 그라운드 룰이 요겁니다. 동료를 배려해 주셔야 돼요. 자, 카톡에 우리가 서로 얼굴이 안 나오죠? 네, 카톡은 얼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 원장님들에게 이 블로그 교육을 했는데요. 하다가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우리가 솔직히 마음 상할 게 뭐 있어요? 아, 동료 원장님이 아니라 정말 이상한 학부모도 많이 만나고 정말 속 썩이는 아이들도 만나는데 그런 데서나 마음이 상해야지 동료들과 함께 하는 데서 마음이 상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정말 힘을 얻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로 인한 마음 상함이 생기지 않도록요.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내가 이 글을 쓰면 이것 좀 누군가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요. 아예 그런 글은 쓰지도 마세요. 네. 그래서 감사하는 거, 네. 칭찬하는 거, 또 위로하는 거, 그리고 축하, 격려, 이런 것들만 이 단톡에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네. 뭔가 서운한 게 있으면은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그렇게 가장 좋고요. 야, 이건 정말 내가 못 참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한테 개인 톡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도 해드릴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들어드리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참 요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단톡이 아니고 이 줌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화면을 많이 켜고 계시잖아요. 화면을 켜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는 다른 사람 모습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내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게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요, 우리 월간 세미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네. 월간 세미나 할 때 평균적으로 한 2, 30명 정도 되는 분의 화면을 우리 본사 직원들이 꺼드리고 있습니다. 왜 끌까요? 네. 그분이 조금 민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해서 꺼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화면이 켜 있는 동안은, 네. 그 모임에 집중하시고, 이 모임에 집중하는 모습은 사실 화면을 가려드릴 이유가 없어요. 뭔가 엉뚱한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가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블로그 마케팅에 집중해 주세요. 이 단톡에 170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관심사를 그냥 블로그 마케팅 아니라 무 얘기나 막 올리기 시작하면은 한 사람은 한 개만 올려도 100개가 넘는 카톡이 올라오면은 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내가 꼭 보고 싶은 자료를 찾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타 궁금한 점, 우리 학원에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뭐 기기가 문제가 생기고 기타 등등은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본부장님들이 계시고요. 또 담당 매니저가 계시고요. 고객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다가 문의해서 해결하시고 이 단톡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네, 블로그 마케팅 관련된 질문들, 또 좋은 아이디어, 의견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네, 과제하러 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 서로 그냥 그 얼굴 보러 온 게 아니라요. 과제를 하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과제를 해야 성장합니다. 그 데이터 사이언스, 네, 빅데이터 그런 데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데이터로 garbage in, garbage out. 무슨 말인지 이거 아시죠? 네. 제가 중요한 거니까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garbage in, garbage out. 이겁니다. 네. 그 데이터를, 안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요, 나오는 산출물도 가비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넣는 데이터가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런 거로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예. 과제를 열심히 성실하게 넣으셔야 저한테 그 과제가 들어와서 제가 뭔가 프로세싱을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으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가장 안 좋은 그 인풋은 뭐죠? 노 인풋, 노 인풋. 아무런 과제를 내지 않는 거예요. 과제를 제가 내드렸는데 그 과제를 아예 안 낸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드백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얻어야 될 때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과제를 그래서 성실히 수행하시고 제가 드리는 디렉션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네, 예를 들어 1200자 이상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120자만 쓰시면 어떻게 돼요? 네, 밥을 지금 10공기를 해야 되는데 한 공기밖에 안 나오는 쌀을 집어넣으시면은 그걸 제가 어떻게 10공기로 만들겠어요? 뻥튀기로 튀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디렉션에 최대한 맞추어서 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사진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사진을 꼭 사용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거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안 내시면 안 됩니다. 가장 나쁜 가비지 인은 노 인풋이에요. 과제를 내지 않는 거.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냥 그걸 내세요. 괜찮아요. 네. 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DDC는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붙들고 피드백을 드리는 과정으로는 1년 만에 온 거예요. 원래 그전에도 이 과정이 있었는데 다시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1년 만에 했더니 누적이 돼갖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말은 다음번에 이게 또 언제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어도 나가지 마세요. 예. 스테이 하시고 과제를 열심히 해서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질문하고 공유하세요.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마시고 질문하세요. 단톡에 하셔도 좋고요. 아, 이거 너무 쉬운 거라 창피해. 그러면은요, 저한테 개인톡 보내세요. 괜찮아요. 자, 모른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도 흉보지 마세요. 그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단톡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느 분도 여러분이 먼저 제 손을 놓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블로그 빌딩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네. 블로그를 통해 이제 열심히 하시면, 지금은 안 오겠죠. 열심히 하시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상담 문의를 하거나 또 그 상담 문의를 통해 등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요, 그거를 꼭 단톡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다고 뭐 이렇게 문자를 캡처하든지 네이버 톡톡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어느 학교 몇 학년 학부모가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아이고, 잘 배워서 이렇게 저 고객 확보했으니까 저한테 커피 한 잔 쏘세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왜 제가 이걸 올려달라고 하냐 하면요. 최근 이 시점에서 어떤 글을 썼을 때 고객에게 반응이 오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고객의 반응입니다. 나 혼자 좋은 글 써가지고 자기 만족하는 거는요, 별로 그렇게 큰 도움 안 돼요, 사업에. 고객이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나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고객이에요.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모두가 같이 볼 수 있게 요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 룰이에요, 그래서. 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라운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가요? 네, 옐로우 카드를 받거나 퇴장을 당하죠. 그라운드 룰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요. 그리고 그라운드 룰은요, 필요할 때 추가될 수 있어요. 네. 자, 하지만 룰이 너무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냥 커먼 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상식적인 선에서 활동을 해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단톡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톡방에 인원이 많을 때는 바쁜 업무 중에 울리는 알림 때문에 방해를 받을 수 있죠. 막다른 원장님이 질문했는데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아, 뭐 저런 거로 질문을 해?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기분이 상하면은 별로잖아요. 예, 그래서 저처럼 하시면 좋아요. 자, 요거 제일 밑에, 제일 밑에가 아니지. 요거 삼선 버튼이 있잖아요. 요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는데 요거 누르고 그럼 이런 게 생기죠. 여기. 이렇게 종의 X표, 종의 그 빗금 돼 있는 거. 요 상태로 놔두면은 알림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 궁금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뭐 몇십 개 이렇게 쌓여 있는 톡을 쭉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톡이 쌓이지 않도록 제가 조금 복리한 게 있으니까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안 하셨으면요. 지금 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네. 아, 나는 너무 이 단톡방에 나오는 소식이 궁금해. 그러면은 그냥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알림 되게 해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참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 과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사전 과제를 한 40명밖에 안 한 것 같아갖고, 살짝 염려되고 있습니다. 사전 과제는 그냥 괜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마다 얘를 계속 쓸 거라서 하라고 한 거예요. 네이버 톡톡도 우리가 하는 포스팅에 계속 포함시켜야 되고, 스마트 플레이스도 매번 넣어야 되고, 블로그 기본 설정은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게 꼭 필요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여기 보면 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누르면은 네이버 톡톡하는 방법 제가 다 설명해 놨고, 예, 요대로 따라만 가시면은 상위 5%의 네이버 톡톡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쭉 따라가면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 정비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은요. 이것도 역시 상위 5%예요. 네. 쫙 해놓으시면은 그대로 따라서 가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미 잘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다가 뭐가 걸려서 잘 안 되면은 질문하세요. 왜 이거 안 되지 하고 안 되니까 그냥 그 지점에서 멈춰갖고 스탑하지 마시고 해결해갖고 끝을 보세요. 네. 이번 과정에서는요, 한번 끝을 보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기본 설정하는 방법도 여기 누르면은 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죠. 네, 요거 컴퓨터로도 보시고 모바일로도 보셔가지고 꼭 한번 해결하세요. 제가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사전 과제를 아직 못했다 하셔야 됩니다. 과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내드릴 과제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학습 계획을 잡아주시는데 아이가 그날 공부를 안 해요. 결석을 해갖고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오면 전날 계획되어 있던 학습이 지나갔으니까 자동으로 없어지죠. 없어지긴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거를 해야만 또 오늘 게 나오잖아요. 그게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네. 여러분도 과제를 내드렸는데 안 했으면 그냥 그 과제는 스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과제를 다 해야 나중에 가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 포스팅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댓글 눌러가지고 딱 눌러서 보세요. 댓글을 보면 원장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하트를 찍어놨죠. 제가 다 댓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부 다 하트 찍혀 있죠. 네. 오늘 아침에 댓글 달으신 분 것만 안 찍었죠. 네. 제가 보고 이렇게 찍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직 저하고 블로그에서 이웃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제가 이웃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원장님이 새로 지금 배우러 오신 분이구나 하고 이웃 추가해서 여러분이 쓰는 글이 저한테 뜨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보세요. 여기 제가 이웃 추가해 주신 거 확인했다고 쓰셨죠? 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BC 사용 설명서 이야기는 끝냈습니다. 그죠? 1번 하는데 20분 걸렸네. 조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요. do's and don'ts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do's는요, 해야 되는 일이고, don'ts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do's and don'ts를 아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do's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간 내내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don'ts를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드릴게요. 자, 돈츠.
자, 원장님들 몸에 좋은 거 잘 챙겨 드시는 편입니까? 네. 몸에 좋은 거 좀 많이 드셔야 될 때가 되셨죠, 다들? 네. 그런데 좋다는 것을 많이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많이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블로그에서도 똑같습니다. 몸에 해로운 거 뭐 있죠? 원장님들. 아, 독약. 독약 해롭죠, 독약. 독약 드셔본 분 계십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네. 독약은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죠? 네. 독약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블로그에도 독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원장님들 중에 독약을 쓰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본 건 아니고 봤습니다. 근데 그건 원장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니고 해킹을 당한 거예요. 해킹을 당해서 제가 어느 날 원장님 블로그를 봤는데 막 무슨 그 도박 광고 같은 거 있죠? 또 성인 무슨 음란물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원장님한테 카톡 보내갖고 원장님 지금 블로그 해킹 당해갖고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그거 지우고 비밀번호 바꾸라고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약이에요. 네이버에서는요, 도박, 성인 음란물, 뭐 그런 거 있죠.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는요, 한 번만 올려도 그냥 그 블로그를 그냥 박살을 냅니다. 다시는 그 블로그에다가 좋은 거 써도 노출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원장님들은 해킹 당하지 않는 한 그런 독약을 블로그에다가 놓으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해로운 것들은 블로그에 나도 모르게 많이 넣습니다. 이 해로운 거는 독약은 아닌데 뭐냐 하면요. 밤 12시 자정 정도에 라면을 끓여 먹는 거랑 비슷해요. 12시에 라면 끓여서 드셔본 분, 그럼 손 들어보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가끔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배고프거나,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어 해갖고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12시에 라면 한번 먹으면 사람이 죽나요? 그거 아니죠. 그냥 맛있죠. 네. 그런데 어떤 원장님이 밤마다 라면을 야식으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나옵니다, 일단. 당연히 그 역류성 식도염, 위염, 계속 그러다 보면은 뭐 당뇨, 고지혈증, 온갖 성인병이 오겠죠. 아, 이게 뭐예요? 네이버에서 뭔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은요, 한 번 했다고 그냥 독약처럼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 행동은 반복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 뭔가 하는 행동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뭔가를 하는 행동은요, 블로그 포스팅 자체가 반복적인 행위잖아요. 계속 블로그를 쓰는 거니까. 그런데 잘못된 습관은 계속 반복해 갖고 나타나는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전혀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잘 갖고 온 내 몸이, 즉 블로그가 그냥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임계점이 닿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예, 이겁니다. 1번. 타인의 글과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 예. 타인의 글과 이미지 중에는요, 본사가 들인 글과 이미지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번 쫓아다니면서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스튜던트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부터 블로그에다가 본사가 주는 카드 뉴스 이미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밤 12시에 계속 라면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올리시는 분은 지금도 계속 12시에 라면 드시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얼마 못 가 몸이 망가지는 날이 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렇다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꺼번에 다 지우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이 블로그가 이상한데? 블로그를 누구한테 팔았나? 네. 이상한 행동을 하는 블로그로다가 네이버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는 묻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라면을 지금까지 3년 동안 매일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부터 안 드시면 돼요. 오늘부터 야식 안 드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했어요. 본사가 주는 카드 뉴스를 블로그에 쓰시면 망합니다. 네.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가끔은 한 번쯤은 라면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때는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꼭 써야 돼라는 순간이 오면은요. 정말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쓰는 거를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막 5장씩 블로그에 넣는 게 아니라 딱 한 장만 넣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이거라도 먹고 밤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극도로 아껴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블로그에다가 그런 거를 막 쓰시면 제가 잔소리를 할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라고 할 겁니다. 마음 상하지 마세요. 또 하나, 본사가 준 글도 그러할진데 남의 사진이나 남의 글을 갖다가 쓰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그냥 그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범죄. 범죄예요, 범죄.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위반이거든요. 저작권법은요, 어,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이에요. 처벌 조항이 있는 법을 뭐라고 하죠? 처벌 조항이 있다는 거는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죠? 형법이에요, 형법. 네. 남의 글과 사진을 그냥 갖다 쓰는 거는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절대 그걸 하시면 안 돼요. 네이버는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혼내줍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거를 한 번 할 때마다 무슨 도박이나 음란물처럼 철저하게 때려주지는 않는데 그게 쌓이면은요, 한 방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지 않더라도요, 범죄 피해자가 그거를 네이버에 신고를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즉시 잡으러 오죠. 네이버에다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하거든요.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내 사진이나 글을 갖다가 도용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즉시 제재를 당하고 그 블로그는 아무리 좋은 글이 있어도 노출도 안 되게 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타인의 글과 사진을 쓰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장님들끼리도 다른 원장님들 거를 쓸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요. 이렇게 모르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경찰이나 검찰에다가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친절하게 비밀 댓글로 내 글을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려달라.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채팅이 지금 8개나 있어갖고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카드뉴스. 카드뉴스. 카드뉴스에 답을 주셨네요. 좋아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본사에서요, 온라인 마케팅 하시라고 카드뉴스 드리는 거 있어요. 이렇게 공문으로도 나오고 단톡방에도 올라오는 거. 그러면 그 카드뉴스는 도대체 왜 주는 거냐? 쓰지도 못하는데 그 카드뉴스는요, 인스타그램에 쓰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인스타에는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는 새 소식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벤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쓰는 건 괜찮아요. 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되 블로그에는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밤마다 라면 먹는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밤에 라면이 맛있긴 하죠.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네이버가 이렇게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크리에이터, 즉 블로그 쓰는 사람들이 저런 거를 내 거 도용했다고 신고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 본문의 전화번호 노출. 이게 유혹이 크죠. 이거 상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본문에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근데 한 번 했다고 무슨 저 도박 그거 광고한 것처럼 한 방에 보내진 않는데 이게 누적되잖아요. 네, 저거 피해 입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의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게 아니라 기본 설정에다가 제가 프로필에다가 전화번호 넣으라고 했잖아요. 네. 자,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 상담 주세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목에 특수문자 넣지 마세요. 사람들 눈을 끌으려고 간판을 크게 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제목에다가 막 특수문자를 넣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네이버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넣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많이 보여요. 습관적인 해시태그. 이게 뭐예요? 블로그 쓸 때마다, 아, 사람들이 이런 거 검색하는 사람도 나한테 오고 저런 거 검색하는 사람도 오게 하려고 해시태그를 갖다가 많이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좋아요. 하시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에서는 하셔도 돼요. 근데 블로그에서는 그거 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으면은요, 하나나 두 개만 하세요. 네. 근데 그거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안 해도 거기에 넣을 내용을 본문에 잘 쓰시면 어차피 검색 유입은 돼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로 트래픽 유도. 네. 이 다른 사이트로 트래픽을 뭘 유도하냐? 네. 카톡 뭐 이렇게 상담하는 거, 카톡 1대1 상담하는 거, 뭐, 그 외에 내 인스타로 유도하는 거, 그런 거 네이버가 진짜 싫어해요. 이거는요, 제가 커먼 센스라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임대료 내갖고 학원하고 저 교습소하고 공부방 또 하고 있는데 그 앞에다가 자기네 학원 광고 막 어떤 사람이 갖다 플래카드 고 그러면 기분 어떠세요? 예. 그런 나쁜 X가 있어? 이렇게 때려주고 싶잖아요. 네이버가 바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네이버 검색해갖고 들어와서 보고 있는 사람을 나의 인스타나 유튜브나 다른 거로 트래픽을 빼가려고 하면 아주 고한 사람이네? 이렇게 네이버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죠. 정말 가끔씩은 내가 참지 못하고 라면을 먹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가끔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끔은 꼭 해야 된다면 하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몸에 나쁜 거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반복적으로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츠로 다른 사이트 트래픽 유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것들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요건 쭉 한번 읽어 보셨을 거예요, 다들. 한번 다시 읽어 보세요. 예. 글자 크기, 서체, 색상 같은 거. 요런 거 이쁘죠? 요거, 서체. 요거, 여기 있는 거 다 이쁘죠? 이쁘죠? 귀엽죠? 나는 이 귀여운 걸 좋아해. 라고 해갖고 블로그를 이런 글자체로다가 쓰시면요. 피곤해요. 보는 사람이 피곤해요. 원장님은 귀여운데 보는 엄마가 피곤해갖고 안 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손편지로 저한테 이렇게 써주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블로그 하실 때는요. 그런 거 안 돼요. 제가 여기에 해놓은 요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어색한 줄바꿈. 제가 앞으로 자주 이야기할 거예요. 네. 항상 줄바꿈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도 모바일로 확인하셔야 돼요. 어, 내 블로그를 보는 사람이 10명이다. 10명이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중에 8명은 핸드폰으로 봅니다. 원장님이 포스팅을 하실 때는 컴퓨터로 하더라도 엄마가 볼 때 핸드폰으로 보면 뭐로 맞춰야 돼요? 엄마 눈으로 맞춰야죠. 엄마 눈에 보기 좋아야 돼요. 글자가 중간에 단어가 잘리고 줄바꿈이 어색하고 맞춤법 틀리고 그러면 내용이 좋으면 그냥 참고 봐요. 내용이 정말 너무 좋아. 감동적이야. 그럼 참고 봐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렇게 뭔가 어색하고 그러면요. 그냥 걸릅니다. 그거 말고도, 원장님 블로그 말고도 엄마가 볼 수 있는 블로그가 뒤에 10개가 넘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셔야 끝까지 읽습니다. 명심하시고요. 과도하게 길거나 짧은 단락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는 거. 자, 요 기본 3편 제가 여기다가 do's and don'ts에다가 여기 링크 달아놨잖아요. 요거 눌러가지고 차분히 읽어보세요. 네. 저 사전 과제에 있었던 거 그 세 개 있죠. 톡톡, 플레이스, 블로그 기본 설정. 그거와 함께 꼭 챙기셔야 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 보셨으면은요. 여기에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 댓글에다가 내가 여기에서 요거를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자꾸 왜 댓글을 달라고 하지? 원장님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한 다음에요. 즉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내 손으로 써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죠? 잊어먹지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 내 머리에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마음까지 가는 거고요. 네. 블로그 하는 게 저런 좋은 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내게 됩니다. 애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죠. 네. 그냥 한 번만 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내서 따라 말하고 녹음하고 녹음한 거 다시 들어보고 이게 다 반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 그 중요한 거를 반복해서 내 몸에 체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원장님들이 똑같은 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진의 전화번호는 상관없지요라고 질문하셨죠? 이미진의 전화번호가 상관이 없을까요? 네. 우리 해빛 원장님, 안 됩니다. 네이버는요, AI 그 엔진을 돌리고 있는데 그 글자 숫자 인식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갖다가 얘를 지금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얘를 그림으로다가 딱 인식을 바꾼 다음에 그 딱 갖다 붙여도 그대로 다 인식됩니다. 심지어 우리 학원은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 썬팅 거기에 내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인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가끔 제가 봤으니까. 55만 원 정도 내면은요, 블로그를 가르쳐 줍니다. 네. 그 블로그 교육, 저도 받아봤어요. 옛날에. 한 3년 전에 받았는데, 그 블로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학원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다 올렸어. 근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요? 그럼 그 전화번호 모자이크 하라고 그래요. 네. 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12시에 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내 블로그에 조금이라도 점수를 깎이지 말라고. 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됐죠? 네, 안 됩니다. 전 이미진의 전화번호. 독약은 아니에요. 원장님, 독약은 아니고요. 라면 정도. 네. 독약은 해킹당해서 도박, 음란물, 이런 거가 독약이고, 그건 라면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과제를 안내할 거예요.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가 뭐죠? 네. 학원 블로그의 꽃 원장 소개 포스팅입니다. 이 과제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 과제를 안 하신 분들은 사전 과제도 다 하고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네. 그죠?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 드릴게요. 원장 소개 먼저 하세요. 네. 사전 과제는 뒤따라가면서 하시고요. 네. 이걸 먼저 하셔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풋이 들어와야 제가 프로세싱을 해갖고 아웃풋을 꺼내드린다고요. 자, 잘 꺼내드릴게요. 지금 여기 170명 중에는요, 옛날에 공부해 보셨다면 저한테 배우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나는 옛날에 쓴 그냥 원장 소개 이걸 그냥 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원장 소개를 한 번만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아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또 쓰셔도 괜찮아요. 네. 원장 소개 글은요, 저는 가능하다면 분기 혹은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리뉴얼을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앞에 원장 소개를 쓴 거를 조금 내가 그동안 새로 업그레이드 된 거를 갖다가 넣어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올려주셔도 좋아요. 원장 소개 글을 엄마들은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만약에 아이를 학원에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장이 누구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음. 학원 건물이 어떻고 최근 교재는 뭘 쓰고 보다 원장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유능한 사람이야, 이게 또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줄 사람이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 2년 전에 쓴 글이 있는 것보다는 최근에 쓴 글이 있는 게 좋잖아요. 자,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장 소개뿐 아니라 어떤 그 포스팅도 다 똑같아요. 순서는 이래요. 포스팅의 제목을 정하고 글의 구성을 잡고 본문의 소제목을 쓰고 도입부를 쓰고 마무리 짓는 거.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포스팅 제목을 맨 마지막에 정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써놓은 걸 그대로 할 필요 없어요. 써놓고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내용에 보니까 포스팅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면 마지막에 좀 바꾸셔도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포스팅 제목.
자, 상위 노출 관점에서 보면 제목이 절반이라고 했죠? 네. 원장님의 블로그 포스팅이 1등으로 노출돼야 돼요. 항상. 그게 목표예요. 그러려면 키워드가 잘 접해 있어야 되는데, 키워드는 우리 학원에 가장 많이 오는 애들이 어느 학교 애들이에요? 초등학교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학교 아이. 땡땡초 영어학원으로 항상 시작해 주세요. 예. 이게 1등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땡땡초 영어학원 아무개 쌤이 윤 선생을 선택한 이유. 네. 여기 또 그 외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드렸죠? 창의력을 발휘해서 조금 바꿔갖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포스팅의 구성은요, 서두에서 요거 있죠, 요거. 요게, 글머리가 아니라 인용구 기능인데요. 네이버 에디터에. 요거는 버티컬 라인이라고 해요. 네, 인용구 기능에서 버티컬 라인을 사용해서 요렇게 내가 오늘 이야기할 게 세 개 요런 게 있다라는 거를 갖다 서두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소제목 세 개를 미리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대충 이런 내용을 써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가 문두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단한 한두 문장이 앞에 도입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그 말을 쓴 다음에 그 아래에 요거를 써주는 거죠. 자, 글은 세 꼭지로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네. 뭐 이런 내용들로 포함해 갖고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첫 소제목은 한 300자 내외로 한번 써보시면 좋아요. 소제목이 3개 있기 때문에요. 각 소제목에 그 분량도 좀 배분을 해줘야 돼요. 한 300자, 300자, 300자? 그 정도 쓰면은 벌써 900자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앞에 소개하는 도입말이 있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마무리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한 1200자 정도는 나올 거예요. 네. 사실은 1500자 정도까지 쓰셔도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글자 분량에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 제한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엄마들이 끝까지 안 읽어요. 그래서 적당한 분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원장님이 아이를 1대1로 코칭하는 사진을 넣어주셔야 돼요. 네. 아이랑 함께 있는 사진, 이런 거. 그런 거. 네. 지금 보면 원장님은 나오지만 아이는 안 나오죠? 얼굴이. 그래서 초상권도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이런 걸 넣고 걔를 대표 사진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네. 저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 대표 사진이 딱 보여요. 그리고 본문 내용도 조금 보이고요. 네, 그렇게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다가는 사진 설명에 그 사진을 딱 선택하면 그 아래 조그맣게 사진 설명 넣는 그 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포스팅을 하면은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상위 노출이 바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 세 번째 소제목은 여기 있는 설명들을 참고해가지고 좀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세요. 난 무조건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최고라고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장해갖고 쓰는 것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마들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최고라고 하는 그거에 너무 식상해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차라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자, 도입부 쓰기를 여기 뒷부분에 썼는데요. 도입부를 근데 왜 소제목에 있는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쓰라고 하냐 하면요. 자꾸 원장님들이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처음 서두 부분에서 산으로 가요, 산으로 자꾸. 산으로 가는 게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오늘은 첫눈이 내리는 분위기 좋은 날이네요. 예. 그래서 커피 맛 좋은 카페에 앉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엄마들은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엄마가 원장님에게 지금 아이를 보내고 있는 원생 엄마면은 관심이 있어요. 원장님을 잘 아는 사람은 관심이 있죠. 우리 원장님 오늘 또 첫눈 온다고 카페에 가갖고 이거 쓰고, 그게 괜찮은데, 지금 그런 엄마한테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첫눈에 무슨 카페에 가서 그런 얘기 쓰는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용건만 딱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입부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네이버 AI가 들어와서 딱 보고 제목에 써 있는 내용하고 이 글하고 일치한가를 확인하려고 도입부를 딱 봤는데 제목에는 무슨 영어학원에 원장 소개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첫눈이 오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제목하고 내용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글이네? 네. AI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목에 쓴 내용을 약간 말을 바꿔서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서두 도입부에다가 땡땡초 영어, 땡땡초 가까이에서 영어학원 운영하는 누구입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산으로 가는 이야기는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때나 하는 거지 블로그 서두에다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날씨나 스몰 토크, 이거 앞으로 과제 내셨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죠? 라고 아마 잔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음악 들을 때 끝날 때가 되면 우리가 끝이 안 났는데도 이미 알죠. 왠지 분위기가 끝나는 것 같아. 그리고 강의나 연설을 들을 때도, 왠지 이제 끝나가는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이 오죠.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독자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스팅 끝날 때는요, 이런 구분선 있죠? 구분선. 네. 그리고 구분선 하나 딱 넣어주시고, 오늘 쓴 글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땡땡초 영어학원 누구누구 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어요. 라고 설명하고, 앞에서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자, 그래서 나한테 아이를 좀 보내보고 싶은 사람은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네.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나 톡톡으로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 넣고,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이 넣어주고, 하는 방법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결과 이미지를 보면은 제목은 이렇게 써주고, 도입부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있죠? 스몰 토크 없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고, 소제목 3개, 300자 내외로 각 소제목마다 써주고 사진 하나씩 기본으로 넣어주고 사진을 너무 많이 그냥 막 덤프하지 마세요. 자, 해상도가 좋고 밝게 환하게 나온 거 하나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구분선 들어갔죠? 그다음에 마무리 본문 내용 요약하는 거랑 상담 안내를 300자 내외로 써주고 플레이스 넣어주시고 톡톡 단추 넣어주시고 함께 보면 좋은 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함께 보면 좋은 글이 없어요. 이전에 쓴 글이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누적해 가면서 저 기능은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과제를 제출하시는데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면 좋을까요? 단톡방에다가 막 올려주면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선반이 30명일 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를 어떻게 제출해요? 단톡방에 제출하시면 안 돼요. 제출하지 마세요. 과제를 댓글. 댓글을 딱 눌러서, 네, 댓글을 눌러서 여기에다가 링크를 붙여넣기 해갖고 제출하시는 겁니다. 링크를 붙여넣기 해갖고 제출하실 때요. 여러분이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제가 검사를 좀 하게 나는 이번 포스팅에 이 키워드를 의도하고 썼다. 예를 들어, 어, 원장님 학원이, 그리고 학원 이름이 두산초예요, 두산초. 그럼 두산초 영어 학원. 저게 원장님이 의도한 키워드라면 그 키워드를 쓰시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붙여서 등록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온 게 과제 제출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풋이 들어왔으니까 프로세싱해서 아웃풋으로 다음 주에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리포트 어떻게 내셨어요? 어, 아주 젊은 원장님들은 이메일로 내셨겠지만 저랑 비슷한 세대라면 어떻게 했죠? 네, 써가지고 프린트해갖고 호치키스로 찍어갖고 교수님한테 내야 되는데 늦기 전에 내려고 막 달려가서 교수님 교수실 방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들어오면 그게 과제 제출이에요. 과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일요일까지입니다. 일요일까지 하시면, 근데 우리 원장님들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일요일은 좀 그렇다. 월요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이틀 전까지. 그러면 저도 봐야지 뭘 코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여기다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 내가 다 못했어. 그럼 이 과제는 안 하나요? 아니죠. 늦게라도 내야죠. 네. 원장님들 그 이 유명한 영어 문장 이거 잘 아실 텐데요. 음, 네. Better late than never.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정말 늦어가지고 몇 주가 늦더라도 여기에다가 꼭 과제를 내주세요. 그럼 보고 도움이 될 만한 코칭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BBC 블로그에 올리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내드리는 그 원장 소개 그 포스팅의 댓글로 다시는 겁니다. 어진도샵 원장님이 뭐예요? 이미 원장 소개 글이 있다면 예전 글을 고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글을 없애고 다시. 글을 왜 없앱니까? 원장님, 블로그에 내가 쓴 글은 절대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새로 쓰는 거예요. 네. 이전에 쓴 글은 잘했건 못했건 그냥 두는 겁니다. 그냥 새로 쓰면 돼요. 새로 하나 업데이트 해갖고 쓰세요. 그 유명한 링크드인이라는 거, 링크드인이라고 보통 그 사이트 있죠. 그 글로벌 기업들에서 서로 이렇게 그 어, 이력서나 뭐 자기소개서 같은 거, 커버레터 같은 거 이렇게 올리는 거. 거기에 올리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새로 자기의 이력을 업데이트한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업데이트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성장한 게 없는 거예요. 예. 구글에서 엔비디아로 이직을 하고 싶으면은요, 그렇게 해야지 이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블로그에다 올리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음, 아이고, 여기 있다. 첫 번째 과제 안내까지 다 했네요. 첫 번째 과제 안내라고 써 있는 요 링크에서, 댓글에다가 과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음,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보여드릴 게 뭐냐 하면요. 사진을 하나 보는. 잘 보입니까? 너무 작죠? 기존 원장 소개 글이 있어요. 다시 써서 올리면 두 개가 된다는 뜻인가요? 네. 다시 쓴 거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장 소개 글을 아주 최근에 썼어요. 그러면 고쳐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 쓴 원장 소개 글은요, 많이 노출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쓴 거면은, 즉, 3개월 이내에 썼다. 그러면 그거를 고쳐갖고 내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기 그 쓰는 방법 그 보여드린 거에 잘 맞추어서 쓰기 위해 노력을 해보세요. 자, 사진이 지금 잘 보입니까? 네. 이 사람 아세요? 네. 이 사람이 이소룡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영어는 브루스리. 나는 만 가지 발차기를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의 발차기를 만 번 연습한 사람은 두려워한다. 그렇죠. 정말 어떤 거를 잘하려면요. 그 하나를 그렇게 반복 연습해서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소룡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그 블로그 그 교육을 하는 외부 그 교육하는 곳을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교육을 받으려면은, 어, 한 6주인가? 5주인가 교육을 받는데 한 50만 원 좀 넘게 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런 비슷한 교육을 한 3년 전에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학원 원장님들의 블로그를 한 13,000개 정도를 보고 코칭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그러면 정말 학원 그 블로그 코칭하는데 달인이 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이거를 해봤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한 8,000개 정도의 윤 선생 원장님들의 블로그 글을 코칭을 해드렸다고요. 이전에 배우신 분들 거 포함해서 최근에 또 BBC 단톡방에서 한 것까지 해보니까 대략 8,000개를 냈더라고요. 이번에 원장님들 거를 코칭을 해드리면 저도 한 10,000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학원들까지 한꺼번에 본 게 아니라 윤 선생 학원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집중해서, 즉, 저는 하나의 발차기만 10,000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상위로 노출되고 좋은 블로그를 하실지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50만 원을 내고 배우실 수도 있겠지만, 본사에서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배우는 게 다른 데서 배우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회예요, 이번 기회가. 원장님들은 아주 럭키한 분들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죠?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될 거라고요. 과제를 제때제때 좋은 퀄리티로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릴 말씀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Q&A 하고 마치겠습니다. 볼까요? 네. 상위 노출의 직접적인 비결은 뭔가요? 네, 반호선 원장님. 그리고 저희 지역은 땡땡 초보다는 동네 이름으로 검색 유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목에 땡땡 영어학원으로 써도 괜찮을까요? 어, 이 질문들은요, 어, 제가 답을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과제를 내고 코칭을 하면서 정말 수백 번 반복하게 될 겁니다. 수백 번. 네. 저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상위 노출의 직접적인 비결은요, 좋은 글을 쓰는 겁니다. 좋은 글을 쓰면 네이버 AI는 그거를 평가해서 1등으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의도하는 그 키워드에서 1등으로 나와 있는 게 현 시점 네이버가 보는 1등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등이 되는 방법은 제가 사전 과제에 넣어드린 거, 그리고 앞으로 과제를 내드릴 때 드리는 포스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지켜서 하면은 1등이 안 되면 이상합니다. 1등이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라면을 너무 많이 드셨든지, 혹은 네이버가 정말 싫어하는 걸 과거에 했던 경력이 있던지, 그래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검사를 할 겁니다. 과제하면서 질문은요, 겐톡으로, 아니요, 단톡에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질문이니까 단톡에 하셔도 됩니다. 개인톡으로 원하시면 개인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답이 올 때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김영채 원장님이 하셨던 질문 요거는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땡땡 초보다는 이거로 검색이 더 많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블로그에 힘이 미약할 때 땡땡 초가 아니라 그 지역명을 넣어갖고 하면은 글을 잘 써도 상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 높은 높이를 갖다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좀 붙은 다음에 차근차근 노려나가는 것을 오히려 추천합니다. PC로 보고 폰에서 가독성 좋게 하려면 폰에서 수정해야 될까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PC로 쓸 때부터 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죠? 네. 제가 써드린 아까 공유해드렸던 여기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내려볼까요? 네. 음, 제가 공유해드렸던 것 중에, 어, 아마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내일 옆화면. 원장님이 이미, 예, 답을 주셨어요. 요거다, 요거. 요거. 그 PC로다가 막 이렇게 넓게 해놓고 쓰시다가 엄마가 핸드폰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지? 라고 궁금할 때는 요거를 딱 누르면은 모바일 화면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네, 요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이 있습니까? 좁은 지역은 지역명 전체를 넣어도 그렇죠. 네, 괜찮죠. 보성 벌교 원장님은요, 벌교의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벌교를 키워드로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키워드는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미 블로그를 몇 년간 그 힘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센 키워드를 넣어도 1등으로 노출되는 분이 있어요. 막 하는 거죠, 그런 거는요. 그리고 키워드가 한 개만이 아니에요. 땡땡초 영어학원으로 시작하지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서 확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한 확장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걸어서 혹은 아주 가깝게 이동해서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는 거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댓글에 과제를 내셨잖아요. 댓글을 눌러서 과제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원장님들이 내신 그 링크도 있잖아요. 그거를 눌러가지고 보시고 거기에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 블로그에 힘을 보태주는 선한 행동을 했으면 선한 행동으로 되갚아야죠. 네. 그 원장님이 달아준 댓글을 딱 눌러서 그 원장님 블로그를 방문해서 나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원장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바보가 아니죠? 나한테 누군가 계속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조금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주는 만큼 받는 거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다른 원장님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부지런히 그거 하시면 원장님의 블로그가 더 높이 성장하는데 더 짧은 시간에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 또 있네요. 네. 공급방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고 학교도 단지 내에 있어서 학교명보다는 아파트 이름으로 했는데 학교명으로 할까요? 둘 다 하십시오. 근데 한 번에 두 개 다 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학교명으로 하시고 한 번은 아파트 단지명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앞으로 여러분들은 블로그를요. 많이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하나, 혹은 2주일에 하나, 혹은 한 달에 하나, 혹은 두 달에 하나 쓰시게 될 텐데 학원을 1년만 하고 마실 게 아니죠? 그러면 수십 개의 블로그를 쓰실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은 요거로 쓰고 한 번은 저거로 쓰고 어떨 때는 센스 있게 잘 할 수 있다면 제목에 두 개를 넣을 수도 있죠. 네. 두 개를 넣어 갖고 쓸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의 제목에 너무 많은 키워드를 노리고 누덕누덕 집어넣으면요. 딱 볼 때,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매력이 없습니다. 옷을, 아주 예쁜 옷을 한 벌을 착 차려입고 미팅에 나가야지 내 옷이 좋다고 해서 세네 벌 껴입고 나가면 아름답지도 않고 효과도 없어요. 네.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까지 이제 다 받았죠? 네. 질문이 또 하나 있네요. 네. 원장 소개글 다음엔 무엇일까요?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고 여기 BBC24에 보면요. 짠. 네. BBC24 그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 제 거 BBC24 카테고리에 보면은 아, 지금 제가 1시간만 한다고 했는데 1시간 넘겼잖아요. 다음 스케줄이 있는 분은 자유롭게 나가셔도 괜찮아요. 네, 자유롭게 나가셔도 돼요. 여기 여기 학원 블로그의 끝 원장 소개 요거 있죠? 네. 그 위는 뭐죠? 학원 소개. 네, 뮤지엄 도슨트처럼 학원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기.
일단 처음에 요 세 개고요. 그 다음 것들은 요 세 개 이후에는 제가 또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자, 원장님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동안 사전 과제로 다 이미 요만큼은 하셨고, 이후에는 스마트 플레이스 광고,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 당근 비즈 프로필 만들기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도 맞추어서 이렇게 하면 마치 근사하게 원장님의 그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근처 또 엄마들이 많이 가는 그 통행이 많은 장소에다가 근사한 광고판을 그냥 1년 내내 붙여놓는 효과를 얻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잘 가르치시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까지 더해지면은 진짜 못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꼭 다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또 질문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다 했죠? 네. 좋아요. 자, 저는 이소룡 만번 발차기를 윤 선생 원장님 블로그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의 발차기는 무엇입니까? 네. 각자 오늘은 나의 발차기는 무엇인가 자문해보고 답을 얻는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아, 이게 참 음소거를 해놓고 침묵 속에 있으니까 제가 모두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 한번 할게요, 지금. 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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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아,